디파이, 그러니까 이 탈중앙 금융이라는 세상이요. 지난 몇 년간 보면 어딘가 좀 그들만의 리그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수익률은 엄청난데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그쵸. 현실 세계랑은 좀 분리된 섬 같았달까요? 그런데 이제 디파이가 그 틀을 깨고 현실 경제랑 손을 잡으려는 아주 구체적인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 RWA 볼트 이야기입니다. 네, RWA, 그러니까 실물 연계 자산 볼트. 이게 디파이의 혁신에 어떻게 현실의 안정적인 자산이랑 만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RWA 볼트가 정말 금융의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될지 아니면 그냥 전통 금융을 좀 복잡하게 포장만 한 건지 그 실체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디파이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볼트라는 개념은 아실 거예요. 내 암호화폐를 넣으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알아서 굴려주는, 뭐랄까, 자동 투자 금고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RWA 볼트는 기존 볼트랑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수익이 어디서 오느냐입니다. 수익의 원천이요. 네, 기존 디파이 볼트는 다른 사람한테 코인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유니스왑 같은데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모든 수익 활동이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만 일어나요. 아, 그래서 코인 시장이 좋으면 수익률도 같이 뛰고 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뚝 떨어지고 그랬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근데 RWA 볼트는 그 수익의 원천을 아예 바깥, 즉 현실 세계에서 가져옵니다. 현실 세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여러분이 예치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실의 미국 국채나 우량 회사채 아니면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원리금 같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바로 수익이 되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수익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거 흥미로운데요. 제 디지털 지갑에 있는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진짜 실물 국채로 바뀌고 그 이자가 다시 제 지갑으로 돌아오는지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한데요. 물론이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한 6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첫째, 여러분이 RWA 볼트의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합니다. 간단하죠? 네, 예치하고. 둘째, 예치가 딱 확인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일종의 예치 증서 같은 걸 발행해줘요. 이걸 볼트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자산 중에 내 몫이 얼마인지 증명하는 거죠. 아, 영수증 같은 거군요. 네, 요즘엔 ERC4626이라는 표준 덕분에 이런 볼트들이 서로 호환되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방금 ERC4626이라고 하셨죠? 그게 뭔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간단히 말해서 수익 농사 볼트 표준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규격이요? 네. 이게 생기기 전에는 볼트마다 입출금 방식이나 지분 계산법이 다 제각각이라서 개발자들이 연동하기가 되게 복잡했거든요. 근데 이 ERC4626 표준을 따르면 어떤 볼트든 똑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까 마치 레고 블록처럼 착착 쌓아서 더 복잡한 전략을 만들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아하, 표준화된 레고 블록. 이해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셋째, 이제 볼트 운용팀이 모인 자금으로 오프체인,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실제 자산을 매입합니다. 미국 국채가 될 수도 있고 핀테크 기업의 대출 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여기서 이제 사람이 개입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넷째, 이 자산들에서 꾸준히 이자 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요. 다섯째, 이 수익은 다시 볼트의 총 가치에 반영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가진 볼트 토큰의 가치도 조금씩 올라가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영수증이 더 비싸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할 때 그 볼트 토큰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다시 반납하면 처음 넣었던 원금이랑 그동안 쌓인 수익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6단계 과정 자체는 명확해 보이는데 방금 말씀하신 세 번째 단계, 운용팀이 현실 세계에서 자산을 매입한다는 부분이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네, 이건 결국 누군가 전화를 걸고 은행 가서 서류 쓰고 변호사랑 계약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완전한 탈중앙화랑은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하이브리드 구조가 RWA 볼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 부분이죠. 하이브리드 구조. 네, 절반은 블록체인 위의 투명한 코드에 나머지 절반은 현실 세계의 법과 계약 그리고 사람에 의존하는 거예요.
순수 디파이다 없애려고 했던 바로 그 신뢰라는 요소가 다시 필요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오프체인 구조의 핵심 장치들은 뭔가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두 가지 핵심 인프라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는 SPB, 즉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SPB요? 네, 이걸 뭐랄까, 볼트를 운영하는 회사랑 투자된 자산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보관하는 방화벽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화벽 금고? 만약에 볼트 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여러분이 투자한 국채나 대출 채권은 이 SPB 안에 안전하게 딱 격리돼서 보호를 받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운영사의 리스크가 투자자한테 그대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아, 법적인 안전장치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약간 장님 같은 존재죠. 그렇죠. 오라클은 지금 국채 가격은 98달러다. 이번 달 이자 5만 달러가 정상적으로 입금됐다. 같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에게 알려주는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아, 현실과 블록체인을 이어주는 통역사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이 오라클이 해킹당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볼트의 가치 계산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듣다 보니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네, 말씀하세요. 그냥 제가 증권사 앱 켜서 미국 국채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SPV, 오라클, 운용팀 같은 복잡한 중간 단계를 굳이 거쳐야 할 이유가 뭔가요? 아, 정말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WA 볼트를 쓰는 명확한 장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나요? 네. 첫째, 글로벌 접근성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국채 투자가 비교적 쉽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은행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해외 투자가 어려운 나이지리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의 사용자도 암호화폐 지갑만 있으면 똑같은 미국 국채 수익률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국경이랑 금융 시스템의 장벽을 허무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소액 투자입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최소 투자 단위가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인 사모펀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 많죠. 볼트를 통하면 그런 상품도 단 몇만 원으로 쪼개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금융의 민주화라는 디파이의 초기 비전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셋째는 자동화. 이자 받고 재투자하고 회계 처리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전부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 처리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편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암호화폐 생태계만의 진짜 강점인데 바로 합성입니다. 컴포저빌리티라고 하죠. 합성이요? 네, 여러분이 받은 그 볼트 토큰 있잖아요. 예치 증서? 네. 그게 그 자체로 또 다른 금융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담보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디파이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금융 활동이 계속 가능해지는 거죠. 아, 종이로 된 국채 증서로는 할 수 없는 일이네요, 확실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약간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좀 해보자면요.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그 접근성이나 자동화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 오라클 리스크, 운용팀 리스크 같은 새로운 위험들을 떠안는 거 아닌가요? 그 트레이드오프가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요? 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그렇죠. RWA 볼트는 전통 금융의 위험, 예를 들면 채무 불이행 같은 위험을 그대로 가져오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 고유의 위험을 추가로 짊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이점이 있는지는 투자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RWA 볼트의 종류별 위험과 수익률을 제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 모든 볼트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기반 자산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가장 안전한 쪽 끝에는 미국 국채 볼트가 있어요. 미국 국채. 네,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죠. 현재 금리 기준으로 연 4에서 5%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위험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으로 부동산 대출 볼트 같은 게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건데 이건 중간 정도 위험에 연 6에서 1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죠. 수익률이 올라가는 만큼 위험도 조금씩 커지는군요. 더 위험한 자산도 있나요? 네,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으로 가면 사모신용, 즉 프라이빗 크레딧 볼트가 있습니다. 사모신용이요? 이건 주로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이 대상이라 위험도가 높지만 대신 연 8에서 15%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세계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3호 볼트라는 이름만 들으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전문적이어 보이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투자한 돈이 건실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갔는지 아니면 침체기에 들어선 투기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게 문제네요.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이 15% 수익률은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걸까? 만약 돈 빌려간 회사가 파산하면 내 원금은 어떻게 되지? 이걸 집요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수익률 숫자 뒤에 숨어있는 신용 리스크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신뢰가 중요한 RWA 볼트에 투자하기 전에 사용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던져봐야 할 질문들,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네, 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은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첫째, 누가 운용하는가? 운용 주체. 네, 이 볼트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누구인지, 어떤 실적을 가졌고 또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익명의 팀이 운용하는 볼트는 일단 의심하고 봐야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둘째, 실제 자산은 검증 가능한가?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국채나 대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증명자료를 제공하는지 봐야 해요. 증명 자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그냥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월간 PDF 보고서 같은 건가요? 아니면 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월간 PDF 보고서는 사실 최소한의 성의 표시일 뿐 신뢰도가 높다고 보긴 어렵죠. 가장 이상적인 골드 스탠다드는요, 체인링크 같은 신뢰받는 제3자 오라클을 통해서 실시간에 가깝게 자산 보유 증명을 온체인에 올리는 겁니다. 실시간 증명이요? 네. 현재 시각 기준 특정 수탁기관 계좌에 1억 달러 상당의 국채가 실제로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온체인 토큰 발행량 1억 달러와 일치한다. 이런 식의 실시간 증명이 가능한지가 투명성의 척도가 되는 거죠. 와, 실시간 증명.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셋째, 보건 구조는 안전한가? 아까 말씀드린 SPV 같은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기관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넷째, 출금은 자유로운가?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자금을 뺄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달, 몇 년간 자금이 묶이는 락업 기간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하고요. 아, 락업 기간 중요하죠. 마지막 다섯째, 수익의 원천은 명확한가? 수수료 구조는 어떻고 이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내가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용 주체, 자산 증명, 법적 구조, 유동성, 그리고 투명성, 이 5가지는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큰 그림을 보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RWA 시장, 현재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게 정말 디파이의 미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RWA는 현재 디파이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만 해도 불과 1, 2년 사이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졌고요. 와, 엄청나네요. 무엇보다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 네, 기관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디파이의 미래 그 자체라고 단언할 수는 없더라도 뭐랄까, 현실적인 진화 방향인 건 분명해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완전한 탈중앙화라는 이상과는 조금 거리가 생겼지만 블록체인의 장점인 글로벌 접근성, 투명성, 합성 가능성을 활용해서 거대한 현실 금융시장과 연결되는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고리 역할을 하고 있죠. RWA는 디파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타협점이자 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디파이 서비스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이 수익은 변동성 큰 암호화폐 세상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지는 걸까? 아니면 현실 경제의 단단한 현금 흐름에서 흘러들어오는 걸까? 하고 말이죠. 바로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이 새로운 금융시대를 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RWA 볼트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우량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열어주는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순수 디파이가 없애려고 했던 그 오프체인 기관에 대한 신뢰라는 오래된 숙제를 다시 우리 앞에 가져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스스로의 철저한 검증, 즉 스스로 리서치하라는 원칙이 중요해지는 영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